예,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면서 성실히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어렵사리 합의했지만 증인과 참고인 선정 등을 둘러싸고 협상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오늘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많이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다른 이유는 있을까요, 김 의원님? 뭐 사실 그대로겠죠. 뭐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정되기 전부터 조국석에 대한 수석 시절부터 이제 논란이 많이 야당으로부터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8일 날에는 무슨 그 신독재 정권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한 공격에 뭐 연일 진행됐고요. 본인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해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또 밝혀진 사실조차도 가지고 계속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도 논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요. 예, 뭐 사무실 출근 안 한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또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해명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어제 이제 법사위 간사들이 여야 간사들이 청문회 일정 9월 2일부터 3일간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출근길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됐었고요. 또 갑자기 아침에 검찰의 전방에 압수수색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또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했는데 오늘 출근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매일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보면은 근 보름 가까이 그렇게 기자들 앞에 서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언론에 대한 그 해명 입장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리고 상세한 거는 청문회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관에서 정책적인 발표들을 계속 이어가서 이슈를 좀 이제 전환시켜 보겠다. 이 입장이 거의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매일 카메라 앞에 서고 기자들 앞에 서지만 새롭게 이야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고 피곤하지 않았겠는가. 집에서 혼자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지나온 요 며칠간의 여러 가지 상황, 이슈, 또 민심, 뭐 더 길게 보면은 본인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행로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조국 후보자 청문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9월 초에 이틀간 열자라고 했는데 일단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한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이 좀 더 양보를 많이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 합의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청와대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청문회 날짜를 안 받고 장외투쟁하고 매일 그 의혹 아닌 의혹을 이제 쏟아내고 그걸로 여론을 악화시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을 거의 뭐 그 능지처참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자질 검증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2005년인데요. 그 일의 가장 최악의 상황을 지금 이제 목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장관의 자질 검증, 정책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그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이제 저희가 양보를 한 건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당분간 아니면 한참 동안 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마구 질른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더는 떼쓰기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아마 논란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있다라고 본다면 증인 채택에도 상당한 이 논란이 생길 거라고 저는 또 보고요. 예, 김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하나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달해드리면서 여쭤볼게요. 같이. 어제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이제 9월 2일과 3일 이틀간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그 부분에서 반발을 했고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 달 2일과 3일 있을 예정이던 조국 청문회 수용 여부가 권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법사위 간사회의 지켜보는데 다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는데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예. 30일까지 해야 되고 이틀 한 전례가 뭐 물론 있다고는 그러면 더 하지만 당겨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야당이 때를 쓰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다 하더라도 정해진 법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선진화법 위반한 야당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 안 하는 것이나 예. 지금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이 제출한 그 청문 요청 기간 안에 실시를 해야 되는 국회법이 엄연하게 있는데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과하다. 예, 그렇게 그러면 봅니다. 법사위 간사 합의 사항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은 부담스럽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부담 이전에 예.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는 정말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또 문제가 된 장관 청문회가 또 있다거나 총리 청문회가 있다고 할 때 그럼 3일 이내에 실시해야 되는 거고 기간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막 제기해놓고 그러면 청문회를 4일 동안 합시다라고 하면 또 여론이 뭐 안 좋으니까 밀려서 예.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물론 억지긴 하지만 지금 문제는 30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에 막혀 있다라는 점을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오늘이 27일이고 30일에 하려면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증인 채택을 하면 또 5일이란 또 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게 또 한국당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죠. 네. 그러면 한국당이 그 상황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일 안에 하자라고 했는데 장외로 나가고 예. 계속적으로 장외 번외에서 지금 논쟁을 벌린 거잖아요. 예. 책임을 져야죠, 한국당도. 네. 글쎄요, 날짜가 합의된 것 같더니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조 의원님께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하고 여당 원내 지도부 또는 청와대하고 그 사이에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어떤 뭐 내부 분열 또는 자중질환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는 게 법사위 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청문회를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청와대 기류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임명 강행할 것 같은데 청문회 그동안에 청문회를 하고도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하고 임명 강행한 거에 대해서도 비판 또는 이제 여론의 이제 비난이 많았는데 아예 청문회도 안 하고 하게 될 경우에는 임명하는 청와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청문회를 성사시켜서 기존 청와대 방침대로 임명 강행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덜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정 합의를 해준 거 아닌가 싶고 여당 원내 지도부가 이 합의에 대해서 격분했다 이런 이야기 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한 발언 이런 걸 보면은 청와대는 뭐 청문회를 하는 것도 뭐 임명의 요식 절차로서 정치적 부담을 들어주는 의미가 있지만 그때까지 남은 5, 6일 동안에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주는 데미지가 크다. 그리고 타격을 많이 입게 된다. 그리고 청문회도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면은 그 이틀 동안에 지나간 시간 동안 누적돼 있는 의혹을 해명하기도 쉽지가 않고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은 국회 청문회 말고 여당에서 제시했던 소위 말하는 국민청문회라는 걸 통해서 그냥 퉁치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임명 절차도 좀 당겨지고 그 검증 기간도 좀 당겨지고 새로운 의혹 제기 기간도 좀 당겨지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으로 더 부담이 덜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거기서 정부적 서로 판단이 있었다. 충돌하는데 예. 예. 그 충돌한 결과가 이제 오늘 또 이제 협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 원내 지도부 의견대로 다시 또 회귀할는지 법사위 여당 간사 입장대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나 여당 원내 지도부 생각대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만남을 한 이후에 예. 법무부 장관 청문회인데 그 네. 어느 때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십니까? 일단은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30일까지 이제 청문 절차를 마쳐야 된다는 거하고 그 전에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된다는 그 규정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런 이제 지적을 할 소지가 있죠. 그런데 예.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기간이 9월 3일부터 10일까지 더 있기 때문에 청문을 다시 요청하고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하는 기간 10일까지 마쳐도 된다라고 하는 야당 주장도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국회 청문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그냥 패싱하고 정치적으로 국민 청문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서 임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어디 그 국민 청문회라는 게 우리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는 그런 걸 갖다가 하고 그걸 통해서 청문을 했다 하고 대통령 임명한다. 그건 진짜 그거는 헌법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위법이 되기 예. 때문에 아니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해석하지 마세요. 사실관계 지금 법의 테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조혜진 의원님은 자꾸 해석을 하고 각주를 다는데요.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그 좋아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매번 의혹 제기를 하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직접 묻는 방식이 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도 물을 수 있는 거고요.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가 묻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석의 여지를 두고 그 2일까지는 가능한데 만약에 3일에 할 경우 또는 더 늘릴 경우 대통령이 다시 재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책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다 해석해서 떼쓰면 들어주고 떼쓰면 바꾸고 이게 국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선진화법 위반한 경찰 출석 안 하니 국회의원들부터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법을 어길지 말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두 번째는요.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수많은 사례 보면 엉터리 가짜뉴스가 아주 그냥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이틀 하자는 얘기는 그걸 또 재판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보고서 채택 안 해줄 거면서요. 알겠습니다. 네. 저기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법사위 회의가 이제 곧 열리겠죠.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날짜 문제로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하물며 증인과 참고인 채택 부 문제는 더 큰 이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증인 신청 관련해서 한국당이 지금 예고를 한 분들이 몇몇 있는데 특히 이제 관심이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관련 증인석에 앉힐 수 있는지 그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어느 인사청문회 가족이 나옵니까? 연좌제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문회는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고 예.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인사청문회의 성격입니다. 가족이 나와서 그 청문회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거가 뻔하고요. 그리고 이미 딸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어저께 부산 의전대에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는 빨리 입장을 내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요. 그리고 입장을 거의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서울대에서는 조국 교수 사퇴하라는 거고 서울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서울대에서는 장학금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실 수 있나요? 학교가 연관된 학교 아니 관계자들을 교수 부르는 예를 들어서 예. 그 저자 일이라고 예. 했던 그 교수나 아니면은 장학금을 준 그 장학재단의 대표, 그다음에 의전원에 있는 뭐 원장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사모펀드라고 하면 사모펀드의 그 실질적 오너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걸 다 부르면 그걸 동의하면 이틀도 안 되죠. 부족하죠 사실은. 증인 채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여야 간의 합의가 돼야 최종 증인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되면 지금 이렇게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렇다면 또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또 좀 지지부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요. 이 사건은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이 중심이고 그 이외에 이제 관련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가족들 빼면 사실 증인 채택할 사람도 별로 없고 사실 규명을 청문회를 통해서 할 그 방법도 사실 별로 없죠. 핵심 이슈가 딸의 이제 입학이나 장학금 관련된 거고 그 다음이 후보자가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의 재무적인 부분, 채무 면탈이라든가 또 위장 거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고 딸과 관련된 부분은 논문 등재, 제1저자 등대라든가 이런 스펙 쌓기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입학 전형 과정에서 어떻게 불법으로 작용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편법 이제 장학금 지급 이런 것들이 이제 딸에 관한 부분이고 웅동학원에 관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관심 사항이 이제 사모펀드 가족 펀드로 밝혀지고 있는 사모펀드의 조성과 운영 과정에 불법이 없었던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대부분 다 후보자 본인이 이사로 있거나 또는 후보자 본인이 서울법대 교수 공익인권센터장으로서 개최한 국제대회에 딸을 그 인턴으로 참여시킨다든가 그 고등학생 인턴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참여시킨다든가 이게 본인이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이사장이었고 또 지금 또 부인이 이사고 어머니가 이사장이고 부인이 이사고 또 그 웅동학원 관련된 이 채무 멘탈이나 그 위장 거래와 관련돼서는 또 동생이 관련돼 있고 동생 그 위장 매매 부동산 위장 매매와 관련해서는 또 동생의 부인이 위장 이혼에 또 관련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본인의 오촌 조카가 운영자로도 이제 관여돼 있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동생의 또 아들 둘이가 사모펀드에 또 투자자로 돼 있고 그 부분이 핵심인데 그 핵심 증인들이 참여를 안 하면 누구를 향해서 후보를 본인 후보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후보는 뭐 자기는 다 당사자가 아니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증인의 가족들이 나오는 게 괴롭긴 하겠지만은 실체적 규명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게 불가피한데. 여당이 지금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 청문회에 대해서 기강하는 걸 보면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 증인 채택에 좀 협조를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보이고 그래 되면 또 이거 가지고 지금 밀고 땡기고 하면서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증인 채택 법정 시한이 있는데 그때까지 송달이 후보자 증인에게 그게 도달이 안 되면은 안 나와도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짜 이번에 여당이 반대해서 날짜가 늦어져 가지고 청문회가 무산되는 그런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관계가 네. 확인 안 된 부분은 의혹 수준에서 아니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 법의 제18조에 보면은요. 유효는 허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도 면책특권 있는 의원들에게 이렇게 주의 의무가 있는데요. 지금 조혜진 의원님은 위장이혼했다라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시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증인을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요. 제 발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인 말씀만 하시죠. 본인 차례예요. 말씀만. 제 차례예요. 제 일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아니, 본인 제 차례라고요.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먼저 이야기 듣고요. 발언하는데 예. 끼어들지 마세요. 예. 제가 제 말씀드린 말에 것은 대해서 토를 다니까 그렇죠. 자,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허위 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김 의원님, 거고요. 제가 발언권을 예, 드릴게요. 제가 발언권이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 조 의원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이미 입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입증됐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는 위원들이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서가 5일 전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위장의원인지 아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인사청문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에 대한 문제도 부산 의전대에서 어저께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을 준 원장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을 하면서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며칠째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3만 건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정리할게요. 아까 저희들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증인 선택 관련해서 진통이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떤 증인들을 출석시키면 좋을 거냐 그런 질문을 했고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 이런 인물이 있다. 물론 이거 언론에서 나온 인물도 있고요. 그동안 정보를 득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의혹 순위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만 드릴게요. 두 분 좀 진정을 하시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최종 임명할지 또 하게 되면 임명 시가 언제가 될지 그 기간에 아마 회의 순방 기간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대로 된다면요. 문재인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지 뭐 강행할 것으로 뭐 여당 쪽에서는 보고 계실 듯한데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를 보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유보하는 입장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봐야 되겠죠.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많은 가지수가 있는데 실제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 검증을 해야 되고 자질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온데간데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내정자가 잘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책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할지에 대해서는 청문회 기간 동안에 충분히 소명이 되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명을 할 건지 예. 말 건지가 정해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청와대로 여론을 보고 결정을 할 거로 보시는 거죠. 충분히 다 어저께 국무총리께서도 청문회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판단하겠다.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대체적으로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걸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다른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도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정도 많이 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크게 별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역대 최고로 운이 좋은 강력 후보자들이 된 셈입니다. 모든 초점이 조국 후보자에게 쏠리는 바람에 나머지 분들은 자칫 부실 청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국민들부터가 예. 관심을 그쪽으로 못 두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의 청문 노력도 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사실 거기에서 이제 그런 초점을 놓치지 않는 건 야당의 몫일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언론이 어느 정도 관심 갖고 보도해 주느냐, 야당이 이제 검증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론이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느냐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 대통령 임명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거든요. 어떤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반대가 48%, 찬성이 18%. 그다음 여론조사는 반대가 60%, 찬성이 27%인가 이렇게 과반이 훅 넘었었고 조 후보자의 모교이면서 현직으로 있는 서울대의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95%가 반대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데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기류를 보니까 청와대나 여권 핵심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은 조기에 레임덕이 온다는 이런 부담을 느껴서 강행하려는 입장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럼 강행했을 때 결과가 이게보다도 나을 것인가?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돼요.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악이냐 최악이냐를 놓고 결국은 차악의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판단을 유보한 34%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서울대에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울대 총학생회 총학생 회장이 최근에 오늘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때 쓴
논문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달라는 그런 청원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논문에서는 저자 2로 참여했고요. 또 동일한 논문에 약간 수치만 변경된 게 참여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좀 다른 주제를 좀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실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이면 끝이 나는데 어제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이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를 전체 회의에서 다루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한국당에서는 이걸 반발을 하면서 안건조정위를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이거 무탈하게 잘 전체 회의에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안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22차례나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90일 안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건조정위원회는 제일 정당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인원이 4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5분의 3의 찬성을 가지고 이제 또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건조정위원회 상정하더라도 전체 회의에 또 빨리 올리겠다라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예. 빨리 당내의 의견을 정해서 지금은 270명으로 축소하고 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게 당론이잖아요. 그거 갖고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자 여야 사당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정면으로 지금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변경을 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어 있는 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싶습니다. 질문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조 의원님 얘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안건조정위 구성 관련해서 오늘 날 1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서 조정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직접 지명해서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 정개특위가 31일 이제 마감이어서 여당은 그때까지 무조건 이건 처리하겠다 해서 법사위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었지만은 90일까지 할 수 있지만은 90일까지 하면 이제 정개특위 기간을 이제 훌쩍 넘어가죠. 여당은 그 전에 끝내려는 생각인데 90일이 아니라 하루만 하고 방매를 쳐도 이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장은 사실 어제 저녁까지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6명 중에 맞습니다. 2명 몫이 한국당이고 3명 몫이 민주당이고 나머지 1명이 군소정당하고 무소속인데 그 4명이 사실은 다 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단 제출되는 순간에 바로 아마 홍영표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표결 바로 논의도 없이 바로 표결 들어갈 거. 논의하자면은 30일이 넘어가 보기 때문에 예, 예. 바로 표결 들어갈 구도상 것 그렇게 돼 같고. 있어요. 예. 그래 되면 또 이제 전체 회의로 넘어가서 또 이제 의결할 가능성이 많은데 한국당으로서는 사실 뭐 저항할 수단이 별로 없어서 어제 지상욱 바른미래당 그 의원이 출석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하겠다 이런 식까지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야당은 굉장히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국회의원, 조혜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